안녕하세요. 한국체면치연구소장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감정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감정을 이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은 흘러가야 돼요.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고인물은 무조건 썩게 돼요. 아무리 청정한 1급수를 할지라도 고이면 썩게 돼요. 아무리 때로는 더러운 물이라도 결국은 뚝을 열어가지고 이 물이 계속 순환하게 되면 썩은 물도 나중에는 1급 청정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감정도 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흘러가질 못하고 이 가슴속에 꽉 막혀버리면, 숨겨져 버리면 이 감정이 결국 나중에는 썩게 되면서 우리는 이 감정의 악취를, 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알아서 자꾸 이렇게 나가야 되죠. 흘러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해소를 이제 느끼게 된다. 그러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프면 어떻게 해요? 슬프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울면서. 그러면 감정이 해소가 되고 치유가 되잖아요. 감정도 어떻게 보면 저는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본능 많잖아요. 배고프면 음식 먹고 싶잖아요. 졸리면 어떻게 해요? 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엄청난 기쁨을 느끼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욕망처럼 우리의 감정도 본능과 같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어릴 때 부모한테 충분히 사랑을 많이 받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부모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가슴 속에서도 이 흐르는 자연스러운 물과 같은 감정이 내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간직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감정이 자유롭게 흘렀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거나 세상 사람을 대하거나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할 때 감정이 자유롭게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의 감정이 행복하게 계속 순환을 하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집착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건강하게 감정을 드러내게 된다. 이게 가장 건강한 이상적인 어떤 인간관계, 사회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달리 어린 시절부터 아니면 내 스스로가 감정을 억압을 이제 받아버리면 감정의 억압이라는 것은 이 흐르는 물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이 굳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이 점점 쌓이게 되죠. 쌓이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지 쌓이면 더러워져요. 냄새가 나요. 그리고 계속 쌓이면 뭐가 왜곡이 일어나요. 안 좋아져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변형이 되어버려요. 착한 아이도 자꾸 하지마 하면 나중에 이 착한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 참다 감정이 자꾸 엄마가 아빠가 아니면 학교나 이 주변에서 이 착한 아이를 자꾸 병들게 하지마 그렇게 이 감정을 자꾸 들어주고 감정을 순환시켜주는 게 아니라 감정을 억압시켜버리고 이렇게 눌러버리고 통제시키려고 하니까 이 아이의 감정이 쌓이다 참다가 이제 화가 나버리는 거죠. 오히려 갑자기 부모한테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잘 다니는 학교를 때려쳐버리거나 갑자기 이제 일탈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어쨌든 부모나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아이의 감정을 순환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물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너 감정 하지마.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 네 생각, 네 감정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 그러면 사람들한테 욕먹어. 너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돼. 예의 발라야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 넌 착한 아이야. 그래서 너는 남들이 다 예뻐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예뻐할 수 있도록 넌 더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좋은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자칫하면 너의 감정을 숨겨라, 억압하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실은 감정이 없으면 왠지 로봇가 돼요. 로봇은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키우는 그 동물들 감정이 있지만 인간에 비해서는 감정이 요만큼 약해요. 그러니까 감정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동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자기 감정을 숨긴 사람은 자기한테는 지옥인데 이 숨긴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든 세상이든 이 한 사람을 자꾸 감정을 통제시키면 이 사람은 골병 들고 통제시킨 사람은 편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감정을 안 드러내니까. 기본적으로 감정은 엄마 나 이거 싫어, 아빠 나 이거 싫어,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엄마 그렇게 나한테 화내면 안 돼, 엄마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아빠 나도 생각이 있어, 나도 감정이 있어, 그렇게 하니까 내 감정이 상했어, 나 기분 나빠, 앞으로는 내 마음에서 내 감정이 이끈 대로 나도 살고 싶어. 그래서 한 개인이 감정이 있다라는 것은 나도 존중해달라는 소리죠. 그런데 감정을 억압해버린다는 것은 너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 조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라라는 어떤 명령과도 같다. 이게 어찌 보면 좀 그릇된 유교적인 어떤 사상일 수도 있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 양심적인 사람,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감정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기 어떤 정서의 표현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 감정을 충분히 물어봐주고 들어주고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일부 부모는, 일부 사회에서는 네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조용히 해, 말도 하지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이 한 사람의 감정을 억압하고 외면하고 숨겨버리고, 나약한 모습 보이지마, 넌 강해져야 돼, 넌 항상 웃어야 돼, 넌 항상 예쁜 모습 보여야 돼, 넌 교회에 가서 항상 최고의 예쁜 모습 보여야 돼, 신한테 사랑을 받아야 돼. 이게 틀린 표현은 아닌데 자꾸 한 개인의 감정을 억압해버리고 마치 좋은 모습처럼 기계적인 어떤 좋은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우리가 너무 애를 쓰고 살아온 게 아닌가. 그렇게 길들여져 보다 보니까 나 역시도 어느 순간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할까요? 내 감정을 어떻게 대할까요? 내가 슬프면 기분 좋게 그냥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좀 속상하고 화나면 나 좀 속상합니다, 나 화납니다,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나 너 그렇게 말하니까 솔직히 싫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물길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인데, 너무 감정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억압하고 외면하고 자기 감정을 숨기고, 또 하나 안 좋은 거는 마치 내 감정은 수치스러운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내 생각은 다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은 왠지 비난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쭈뼛쭈뼛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원하는 대로 남들 감정을 오히려 따라가는 이제 비주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내가 내 감정을 잘라버리는 거죠. 이제는 내가 내 감정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한테 울지마, 불안해하지마, 너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넌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들어주고 해소해주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막 박살내버리고 망치로 깨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아니면 자기 감정을 안 보여, 안 들린다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회피해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소중한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감정이 고이게 돼요. 그럼 감정이 썩게 돼요. 감정이 썩게 되면 이 감정이 불타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감정이 부정적으로 왜곡이 돼요. 변형이 돼요. 그때 나타나는 각종 증상을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공황장애, 강박증, 결벽증, 자살 충동, 다 이런 거예요. 이 감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더러운 감정도, 더러운 물도 흐르면 1급 청정수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을 빨리 이게 표현해내고 치유해주고 해소시키면 깨끗해지는데, 우리는 자꾸 감정을 계속 쌓이니까 이 감정이 이제 악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의 감정을 계속 억압하고 통제하니까 결국은 이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각한 정신적인 각종 증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떤 마음의 병을 얻는 만큼
이 어떤 고통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냐면 내가 내 감정을 흐르지 않게끔 막아버렸다. 내가 어린 시절 부모나 이 세상으로부터 내 감정이 존중받지 못하고 내 감정이 굳어버렸다. 흐르지 못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럼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 감정을 이제는 있는 그대로 허용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5년, 10년, 20년 쌓였잖아요. 이미 우리의 감정이 폭탄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엄마 나한테 욕하지 마세요. 엄마가 욕하니까 나 자존심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끝날 건데 이제 이걸 드러내버리면 엄마나 아빠나 친구한테 막 거침없이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심지어는 폭력을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길거리에서 누가 쳐다만 봐도 이제는 감정을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너 나 왜 쳐다봐? 너 왜 쳐다봐? 이런 식으로 막 흥분한 채 저 사람과 어떤 격렬한 싸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법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는 너무 감정을 참아가지고 감정이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싫으니까 이제는 나도 감정을 다 드러낼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자칫하면 아무한테나 욕을 하고 또 싸우고 심지어는 이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내 감정을 다 드러내서 좋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두려워할 것이고 나를 한 인간으로서 이제는 감정을 지닌 인간으로서 존중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내가 내 감정을 계속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존중해주고 허용해주는 이 연습, 이 훈련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 감정을 잘 통제하고 다스린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얼마 전에 멘탈이 좀 붕괴될 정도로 사실은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제가 평상시에 겪었던 것보다 좀 많이 데미지가 컸던 것 같아요. 보통이면 그냥 잠깐 제가 제 감정을 다스리고 1시간, 2시간 걷다 보면 풀리는데 너무 데미지가 큰 나머지 감정이 심하게 불안하고 또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서 많이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대했냐면 제가 1시간 동안 제가 저 자신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저를 봤어요. 영구가 흔들리지 마. 불안해하지 마. 흔들리지 마.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제가 1시간 제가 걸으면서 제 자신한테 이렇게 최면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보면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야 흔들리지 마. 정신 차려. 넌 잘할 수 있어. 이게 왠지 좋은 것 같지만 제가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는 자기 최면도 아니고 감정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지금 회피하려고 하고 있구나. 인정 안 하려고 하고 있구나. 감정을 숨겨버리려고 하고 있구나. 억압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때 순간 제가 반성을 했어요. 큰일 날 뻔했다. 왜? 내 감정이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흔들리던 내 감정을 왜 내가 인정을 안 해주지? 당연한 건데 내가 우울하면 빨리 우울한 마음을 인정해주는 게 정답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우울함을 인정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렇게 내 자신을 내 감정을 인정해주고 허용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내가 마음이 불안해하면 야 불안해하면 안 돼. 정신 차려. 떨지 마. 이런다고 해서 떨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우는 아이한테 울지 마라고 하는 게 제일 큰 학대예요. 아이는 울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불안해하는 아이한테 벌벌벌 떨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 불안을 빨리 느껴야 돼요. 그런데 울지 마. 우는 아이한테 울지 마라는 것은 이 감정을 풀지 못하고 감정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아이한테 불안해하지 마라는 것은 이 감정이 썩어버리는 거죠. 이처럼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는데 야 불안해하지 마. 흔들리지 마. 이게 내 감정을 또 더 고통을 주는 거구나. 그게 제가 착각했다 또. 내가 내 감정한테 흔들리지 마라고 자기 최면을 걸 게 아니라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평상시에는 흔들리지 않는데 흔들릴 만큼 나한테 큰 일이 벌어졌고 좀 감당하기가 좀 힘들었나 보구나. 그래서 감정이 이만큼 해소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엄청나게 머물러 있었구나. 이거를 차라리 인정을 해주니까 이 흔들렸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이 훨씬 더 좀 더 편안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마치 이제 마음속의 창문을 이제 열어주면서 숨을 편안하게 쉬게 해준 거죠. 10분, 20분, 30분 쉬면서 제가 제 자신을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아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알아주니까 오히려 흔들렸던 마음이 침착해지고 불안했던 마음이 다시 환해지고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감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억압을 해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기본적으로 허용해주고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심하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내가 절제할 필요는 있다. 그것조차도 내가 감정이라고 해서 내가 범죄자가 되거나 남한테 상처 주거나 내가 이상한 모습 보여버리는 것은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내 감정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내 아이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집에 방화범이 불을 저지르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이 방화범이 미워 죽겠잖아요. 내 감정은 저 방화범을 죽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뛰쳐나가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쵸? 그런데 내 집에 지금 불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 안에 사랑스러운 내 아이가 잠자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이 아이를 살려내는 게 첫 번째다. 그게 감정을 다스리는 거죠. 이 아이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리고 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나를 힘들게 했던 이 원인 제공자인 이 방화범을 잡으러 간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 말은 내 방에 자고 있는 아이를 먼저 살리고 나서 충분히 문제가 다 해소되고 나서 불타고 있는 집이 다 꺼지고 나서 방화범을 잡으러 가도 늦지 않는다. 아니면 방화범을 갖다 그냥 꺼져라고 하고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이제는 내 마음을 내 몸을 잘 지켜서 누군가가 내 자신을 내 감정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도록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게 또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감정을 대하는 태도이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지만 저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제가 제 감정을 억압하려고 할 정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기 감정을 자꾸 억압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안 좋은 모습들은 다 숨겨버리려고 하고 또 이런 모습들이 생기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내 자신을 학대하고 뭐 자해도 하고 내 자신한테 막 죽어버려라 이런 식으로 험담을 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다. 내 이 생명과 같이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 감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똥도 약에 쓰려고 하면 없다. 그만큼 개똥도 소중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하물며 내 마음속에 내 감정은 얼마나 소중해. 다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슬픔을 느낀다는 건 슬플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은 불안함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면 아 이래서 내가 우울했구나. 이래서 내가 불안했구나라고 충분히 내 감정을 알게 되면 이 감정이 흐르게 되잖아요. 물처럼. 그러면 이 감정이 정화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원인을 알았으니까 앞으로 내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전략을 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감정을 숨기고 억압하고 전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선비예요. 저는 올바른 사람이에요.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제가 참아드릴게요. 제가 다 이해해드릴게요. 제가 당신을 존중해드리겠습니다. 전 당신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당신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이런 게 결국은 다 자기 감정을 억압시키는 거예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고 당신의 감정이 더 소중합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감정을 숨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 대한 엄청난 학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을 존중해주고 남의 감정도 살펴주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내 감정을 먼저 존중해주고 살펴주고 내 감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충분히 다 이해하고 나서 어느 정도 내 감정을 풀어주고 나서 내 감정이 흐르고 나도록 해주고 난 뒤에 다른 사람과 욕을 하든 싸우든 뭐 서운함을 말하든 그것은 나중에도 늦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행복해져 버리고 풀려버리면 좀 더 이성적으로 편안하게 이 사람과 토의하고 토론할 수 있고 서운함도 건강하게 다 표출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격렬하게 싸우지 않더라도 훨씬 내가 이 심리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 근데 내 감정이 불타오르고 막 그렇게 격렬해진 상태에서는 이성이 마비되잖아요. 그러니까 흥분하게 되니까 싸울 줄도 모르고 괜히 흥분했다 욕만 먹고 괜히 사고 쳐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오히려 더 내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정말 감정대로 해서도 사실은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감정을 다 그냥 이렇게 숨겨버리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한다는 것은 항상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마음 공부를 하는 거죠. 아, 내 감정이 지금 이렇구나. 내 감정이 저렇구나. 내 감정이 이렇게 아는 거죠. 우리가 아, 여기가 피가 났구나. 그럼 여기에다 데일밴드를 바르는 거죠. 여기가 부러졌으면 여기를 수술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되면 아, 이것 때문에 저랬구나 저것 때문에 저랬구나. 그런데 가끔씩 선생님 저는 제 감정을 모르겠어요. 이제 정답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자기 감정을 모르는 게 맞는데 그동안 자기 감정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자기 감정을 잘 안 보려고 했어요. 자기 감정을 억압했어요. 자기 감정을 사랑해주지 못했어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어요. 남의 눈치를 봤어요. 남을 의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모르는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감정이 없으면 메말라가요. 감정이 없다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로봇과 같아요. 감정이 없다라는 것은 이 화분한테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분은 결국은 이 어떤 꽃은 시들시들 말라서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한테 감정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 감정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행복감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보호해줘야 돼요. 엄마가 어린아이를 사랑으로서 목숨을 다해서 보호해주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내가 내 감정을 일단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1순위로 아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는커녕 내 감정을 내 자신을 조금 못생겼다는 이유로 공부 못했다는 이유로 내가 사람들한테 실수했다는 이유로 인정 못 받았다는 이유로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또 왕따 한번 당했다는 이유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마치 내가 저는 죄인이에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쓰레기예요. 저는 살 가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매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거를 없어요. 그냥 이거는 내 감정일 뿐이에요. 그 감정에 따라서 내가 위로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내가 이 감정한테 하나하나씩 가르쳐주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이 감정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내 역할이다. 그래서 자꾸 이 감정은 좋다 나쁘다 감정을 숨겨야 된다 어째야 된다 그렇게 감정에 대해서 평가질은 하지 말라. 감정은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허용을 해주게 된다. 그러면 감정이 알아서 건강하게 잘 흐르게 된다. 부모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사랑해주면 그 아이는 자존감이 생기면서 무럭무럭 자기 마음대로 행복하게 잘 사는 거죠. 내가 내 감정을,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자꾸
칼질하듯이 내 감정의 물기를 막아버리면 이 물이 다 썩어가요. 그냥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실수했구나, 부족했구나. 그걸 인정해주고 허용해주고 나서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러면 계속 우리는 변화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더 풍부해져요. 더 건강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건강해지고 풍부해지니까 외부의 스트레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우리가 상처를 덜 받게 된다.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금방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해소해줘 버리니까 내 감정이 다시 건강하게 흐른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어떤 악취, 이 쓰레기가 더 이상 쌓일 이유는 없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감정을 대하는 태도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사실 한 번씩을 이따금씩 까먹고 제 자신을 알게 모르게 내 감정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지금 내가 오늘 계속 내 감정을 숨기고 있고 학대하고 있고 왠지 내 자신을 미워하고 자해하고 있다라 그러면 이제는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사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안 좋은 감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창문을 열고 이 감정을 이제 놓아줘야 되겠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도 좀 놓아주고 누군가에 대한 분노도 좀 놓아주고 그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안 좋았던 기억들도 이제는 내가 놓아주게 되면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훨씬 더 우리는 좋아하는 감정, 깨끗한 감정을 가지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이제는 많이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많이 들어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